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리고 10,000km가 넘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700km나 됐네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영상을 빨리 찍고 싶었는데 빨리 못 찍었네요. 참. 출근하는 김에 제 니로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니로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니로를 언제 구매했냐면 2018년 7월에 구매를 했어요. 6월에 계약을 하고 7월에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니로를 어떤 거를 샀었냐면 니로 노블레스를 샀었어요. 니로 노블레스 버전이 니로에서 총 3단계의 트림이 있는데 세 번째 제일 최상위 트림이었고요. 그 안에 드라이브 와이즈랑 후측방 경보 시스템, 네이비게이션 유보, 그때 당시 구매를 했을 때 3,135만 원이 나왔어요. 3,135만 원짜리 차를 구매를 했었고, 그때 당시 2018년에는 친환경차 보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친환경차 보조금이 2017년에는 1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50만 원, 그래서 작년에 50만 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2019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니로를 구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 3,103만 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보조금을 못 받죠. 똑같은 트림의 실구매금으로 따진다면 그때 당시에 샀던 게 32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 거를 그래도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니로 페이스오프 된 차량이 2019년 버전으로 나온다 해서 살짝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해요. 자, 아무튼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보였어요. 저 같은 경우엔 일단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물론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승차감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림이라는 게 크게 없으면서도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이고요. 또한 이게 어떨 때 승차감이 제일 좋냐면 초반 저속일 때 이게 EV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전기 모드? 뭔가 우주선 타는 것 같아요. 윙 하면서 저속 모드로 우주선처럼 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반에 저속 모드일 때는 나 혼자만 되게 좋은 차 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차에서 이제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브 와이즈랑 후측방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드라이브 와이즈 SCC가 진짜 좋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가끔씩 한몫해요. 왜냐면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앞차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아니면 뭔가 좀 위험할 것 같다 싶을 때 삐비비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씩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엘카스랑 DA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 없어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니로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니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연비잖아요. 연비. 진짜 니로는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연비 깡패입니다. 깡패. 왜 그러냐면 제가 12,000km를 탔는데 연비가 평균이 21km가 나오더라고요. 평균 21km. 아직까지도 평균 21km가 나오고, 그리고 겨울에는 평균이 19km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겨울 평균이에요. 여름이랑 가을에 되게 잘 나오고 겨울에 좀 떨어진 게 합쳐지니까 20km에서 21k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썼었던 기름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2,000km를 타는데 90만 4천 원인가 나왔어요. 90만 4천 원. 12,000km에 90만 원 정도라면 총 8개월 동안 90만 원을 썼다는 거니까 평균 한 달 기름값으로 11만 원 정도? 11만 얼마 정도를 썼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땐 자동차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하이브리드 산 거를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니로를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니로차 오너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보 옵션을 넣은 건데요. 긴급 상황일 때 이제 호출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차가 되게 춥잖아요. 근데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을 수 없는데 유보로 핸드폰으로 미리 시동을 걸어두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차를 몰 수 있다?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면에서는 유보 옵션을 잘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하이브리드인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오닉이랑 니로랑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니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저번에 한번 타봤을 때 비교를 한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니로가 훨씬 커요. 자동차 실내가 정말 커요. 그랜저를 몰고 있는 제 친구가 뒷좌석을 탔을 때 형 생각보다 차 넓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겉으론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실내는 꽤 큰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을 접으면은 아무래도 트렁크까지 다 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공간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고속주행을 할 때 풍절음이라고 하나요? 이게 물론 어떤 차들이든 다 있을 수 있는데 고속주행할 때 풍절음이 좀 있어요. 다른 차량은 제가 많이 안 타봐서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 음악 소리를 꽤 키웠는데도 잘 안 들릴 정도로 풍절음이 꽤 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세단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SCC, 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와,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처음에 썼을 때요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속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지가 알아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km 이하로 속력이 떨어지면 크루즈 컨트롤이 꺼집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차량 같은 것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A가 또 붙어요. 액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0km까지 정차를 했다가 출발하는 형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와, 아니 이 정도 되는 가격대의 차량이라면 솔직히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나는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로 차에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도 이 차에는 그런 정도가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없는 부분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정책은 다르겠지만 유보 옵션에다가 8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껴서 들어가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다 껴서 들어가는데 굳이 8인치 내비게이션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쓰고 하지 굳이 화면으로 잘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8인치 내비게이션 이거 화면 굳이 없어도 돼요. DMB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장점이랑 단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론 제가 차를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 차를 사고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한 거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니로를 구매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옵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니로를 구매하실 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꼭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와이즈 없으면 그냥 깡통인 것 같아요. 이왕에 있는 거 좋은 옵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꼭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만큼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진짜 이거 안 넣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하길 잘했다 라고 하는 건 IP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 그거는 굳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노블레스 모델이 아니라 프레스티지 모델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라이브 와이즈랑 전자식 룸미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그 있잖아요. 그것만 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블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투톤 그레이 색상으로 내장 그 색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사실 노블레스에서밖에 투톤 그레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투톤 그레이도 정말 괜찮다, 제 생각. 그리고 그때 당시 구매를 할 때 또 고민이 되었었던 건 PHEV 하이브리드인데 충전도 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앞에 40km 충전을 하면 최대 40km까지 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출퇴근하는 형식이 아니라 강의를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 되게 장거리로 많이 뛴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전기로 40km를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저한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있으시다면 그런 면에서는 뭐 PHEV도 구매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비싸다는 거, 그래도 좀 더 비싸요. PHEV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니로에 대해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름값, 연비 걱정 그런 게 없어서
첫 차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웬만한 시스템들을 다 가진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꼭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요. 첫 차라고 하는 저희 둘 부부의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는 내가 정말 와이프랑 저랑 같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것을 구매해서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차고 앞으로도 잘 끌고 다닐 테니까 혹시라도 니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저의 말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지였고요. 쭌과 이 차량에서 정말 좋은 추억 앞으로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안녕. 예.